안녕하세요. 김호덕의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부동산을 왜 해야 하는지, 돈이 없는데 2030들이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조금 근원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부동산을 왜 해야 하냐? 라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먼저 보시면 성인 남녀 꿈의 직업이 2위가 건물주고 1위가 창업 성공이라고 합니다. 신기한 건 이 설문 결과가 알바나 직장을 구하는 잡코리아 그리고 알바몬에서 나온 결과라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모으고 꿈을 찾겠다 라는 생각보다도 창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내 건물을 가지고 월세를 받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이 강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볼 텐데요. 네, 이 자료는 보시면 건물주가 200만 명 시대에 이르렀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30%가 무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물론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손쉽게 편하게 지대를 추구하려는 비생산적인 모습이라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일시적으로 엄청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만 사실상은 원래부터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모두가 월세 받는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월세를 받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지금처럼 자영업 중에 약 30%가량의 비중이 건물주가 된 임대사업자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 건물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돈은 패시브 인컴이기 때문일 텐데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내게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돈을 번다면 그건 액티브 인컴이 될 건데요. 패시브 인컴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더 사례를 한번 시각적으로 볼게요. 오덕이가 잠만 잤어요. 잠만 잤는데 돈이 막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네, 눈 동그래진 거 보이시죠? 또 오덕이는 잠만 잤어요. 근데 돈이 막 날아와서 여행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자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의 액티브 인컴이 나에게 패시브 인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잠만 잤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로 여러분들이 왜 부동산을 해야 하냐?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덕이가 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집이 굉장히 아늑해 보이죠? 오리가 좋아하는 연못도 있고 산도 있고 숲풀도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덕이는 우리가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 나만의 공간에서 아늑하게 휴식을 취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안정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500원이 여기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500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시나요? 500원으로 뭘 살 수 있지? 네,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만 하면 햄버거 하나를 할 수 있었고요. 1990년에는 구구콘, 2000년에는 새우깡,
그리고 2010년에는 PC방 1시간이 500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껌 한 통 살 수 있는데 사실상 껌 한 통을 사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왔고요. 물가는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미비하게나마 오르고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텐데요. 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껌을 파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 옛날에는 껌을 하나 팔아서 300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껌을 하나 팔아서 1000원 가까이의 돈을 만약에 여기서 800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1000원 가까이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가 오르면서 껌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물가 상승의 대표적인 물건,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인 거죠. 껌이라는 사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있어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물가의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물가가 올라서 햄버거 가격이 오르고 커피 가격이 올라도 내가 가진 부동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위험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것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을 왜 해야 하는지, 돈이 없지만 2030도 부동산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월세 받으면서 패시브 인컴을 얻는 그런 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귀소 본능, 안정감과 아늑함을 부동산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물가 상승과 맞물려서 내 재산도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물론 재테크의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비트코인, P2P 굉장히 많은 라인업의 상품들이 존재하지만 부동산이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주식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들, 펀드로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코스피 시장이 흔들린다거나 세계 경제가 위기가 오면 한순간에 자산 규모가 반토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자산가분들은 별로 외부적인 변수에 타격을 많이 입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금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가가 경제와 맞물려서 변동을 하지만 갑자기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4,100원 하던 게 8,000원이 되거나 혹은 1,000원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4,100원에서 4,500원 혹은 할인을 해가지고 3,500원 이런 식으로 그 금액 변동이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가 오든 경제 호황이 오든 그 금액의 변동이 크지 않은 거예요. 물론 투기 세력이 있다거나 투기 수요가 작용을 해서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에 선행하거나 경제와 맞물려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품이 아니라 경제에 후행해서 경제의 영향을 가장 나중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왔다, 경제가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은 크게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소비하는 금액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거든요. 내가 평소에 먹는 거, 내가 평소에 마시는 거에 대한 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당장 내가 팔고 있는 물건들이 안 팔리고 월세는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 영향을 직접 받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부동산이 그나마 다른 투자 자산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의 존재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망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주식은 상장 폐지가 돼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동산으로 토지 투자를 해놨다. 토지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속성이 유지가 되는 거고
내가 건물에 투자를 해놨다. 그 건물이 뭐 화재가 나서 사라진다거나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망가지는 것들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건물은 그대로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 화재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하자 보험, 이행 하자 보험 같은 경우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부동산인 거죠. 또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주식은 내가 그걸 팔아야 수익 실현이 되고 현금화가 돼요. 그런데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돼서 현금화가 될 수 있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다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2030 분들이 빨리 부동산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경매라는 제도를 통한다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2030들이 부동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호덕의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